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금 하락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하락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경기 외곽 지역에서 시작했던 주택가격 하락세가요, 이제는 송파구 강동구까지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값 하락하는 지역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부분이죠. 이것을 알게 되면요, 이번 하락세가 무서운지 아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고요, 주변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용산, 서초, 강남 지역 등이 있죠. 아무래도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포 지역이 꼽히고 있죠. 202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지역이더라. 그래서 여기에 어떤 아파트가 신고가 행진을 찍었네, 언론 보도로 대서특필에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곡동 지역이 있죠. 도곡렛을 58억 질주하는 강남 집값 4월 28일 기사입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경기도 지역 아파트 가격 숙대받던 지역 많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들 지역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저가 아파트 좀 손해보고 팔더라도 어떻게든 상급지로 갈아타려다 이런 수요를 자극하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실제 도곡동 지역은요, 2022년 전국 주택가격이 심상치 않은 흐름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락 조짐이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초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잠실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실 지역 아파트 3억 진짜로 떨어지고 있고, 약세도 지속되는 모습, 금매가 계속해서 쌓이는 모습이 잠실 지역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잠실 지역뿐만 아니라 헬로시티, 그리고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부작용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반포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 수요가 몰린다는 거죠. 지금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한 곳은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지역이고, 압구정동, 여의도동, 그리고 목동, 성수 전략정비구역 일부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까 집값이 급등했다고 말씀드렸던 도곡동 지역이나 반포 지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면서 갭투자 가능 지역이 줄어들었고, 똘똘한 채 열풍이 반포나 도곡 지역같이 특정 지역에 쏠리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규제의 영향으로 보기엔 좀 예외 경우가 많아요. 자, 잠실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였는데 거기서 운 좋게 빠져나간 지역이 있죠. 바로 파크리오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리센츠나 파크리오나 똑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언론들이 하는 뻔한 이야기 말고 좀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락하는 지역과 상승하는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차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소거든요. 바로 전세값의 변화입니다. 자, 하락을 많이 하는 지역의 전세 시세 변화 볼게요. 잠실 지역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데, 그러면은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는 어떻게 됐나 보자 이거죠. 자, 트리지움 아파트 전세 시세 지금 살펴봤더니 11억에 융자 없는 매물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트리지움 아파트 전세가 11억이었나?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비쌌거든요. 왜냐면은 작년 7월에 트리지움 전세 시세가 14억 8천, 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14억대 전세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고점 대비 전세 가격이 4억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인근 파크리오도 볼까요? 여기도 전세 시세가 11억짜리 매물이 있네요. 근데 이 아파트 전세 비쌀 때 13억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고점 대비 전세 가격이 2억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전세값이 떨어지면 매매값도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비쌌을 때 파크리오의 매매 시세가 24억 정도 됐습니다. 이때 전세금이 13억, 갭 투자금이 11억 정도가 됐죠. 그런데 전세금이 13억에서 11억으로 떨어지네, 갭 투자금이 13억으로 껑충 뛰어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매매 시세가 24억인데 갭 투자 금액이 13억이나 들어가 매력도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아파트는 전세가율 50% 이하는 투자자 접근이 어렵거든요.
자, 아무래도 물론 예외 경우가 있어요. 이제 경기도 지역의 GTX 호재 지역, 분명한 호재가 있거나 또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50% 이하에도 투자자가 접근을 하지만 이런 서울 아파트 50% 이하에서 웬만해서 투자 접근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매 시세가 조정을 받아야 돼요. 얼마만큼? 전세 가격 떨어진 만큼. 그래서 잠실 지역의 매매 가격이 조정된 거는 전세 가격이 떨어진 만큼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 지역도 살펴볼까요? 고덕동 지역 아파트 20억까지 혹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6억 8천의 매물이 있어요. 자, 18억 6천까지 실거래 찍었는데 갑자기 왜 2억 가까이 하락했을까? 아까 전세 시세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세 시세가 어떻게 변했나 보겠습니다. 고덕 아르테온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시세 8억짜리 융자 없는 매물이 있네요. 자, 근데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 9억 8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고점 대비 2억 가까이 하락한 게 나타난 거죠. 그럼 잠실 지역과 동일하게 매매 시세 변화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1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금 10억 가까이 됐고 갭 투자 8억 5천이면 매수가 가능했는데 전세금이 떨어지면서 갭 투자 금액이 전세금을 초월한 10억 5천만 원까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전세가율이 50% 이하에선 투자자가 접근을 안 해요. 특히 이 아파트는 10억 초과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수자 유입이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그럼 투자자마저 유입이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매매 시세를 16억 5천 정도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그나마 투자자 유입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하락이 매매 가격을 하락시킨 케이스가 강동구나 잠실이나 똑같다는 거죠. 자, 반면에 반포 지역을 볼까요? 반포 지역의 대형 면적 하나 보겠습니다. 자, 165제곱미터 타임 이 아파트 전세 시세 32억입니다. 이게 가장 저렴해요. 자, 그런데 이 50평 전세 시세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29억이에요. 오히려 전세 가격이 상승 추세라는 거죠. 자, 도곡동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도곡동 지역의 국민평수 전세 시세 18억 5천에 융자 없는 가장 저렴한 매물이 있고요. 얘 제외하고서는 19억대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곡동 지역의 전세 시세 봤더니 2021년 3월에 전세 최고 실거래가가 18억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높았던 시기 19억하고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전세 시세가 지금 대부분 하락 추세이지만 도곡동 지역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큰 차이라는 거예요. 수도권 하락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 보면요,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서 매매 시세를 끌어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0억 초과 주택은요 70% 이상이 갭 투자자예요. 자, 이 갭 투자자들은 당연히 전세 시세를 보면서 접근을 하거든요. 전세값 변화에 예민하다는 부분입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 추세에 웬만하면 접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연끌 투자해서 매수했는데 2년 뒤에 전세 시세가 더 하락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토해내야 되네.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접근을 안 하고 그만큼 매매 가격이 하락하길 원한다는 부분이죠. 그거에 맞게 매매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죠. 올해 분명히 전문가들이 전세값 오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올 초에 나왔던 부동산 전망을 보면요,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전세시장 불안이었습니다. 2022년 전세시장 난리 날 거라고 봤어요. 전년 입주 물량 대비해서 59% 수준밖에 안 되네. 야, 공급 부족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수요는 더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가격이 치솟을 거다. 그것이 매매 가격까지 자극을 할 거라고 봤죠. 그래서 한 연구기관 보면 올해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6.5% 2021년 수준으로 폭등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도권의 매매 가격은 3%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근데 저희가 이거 아파트 가격 올해 전망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런 연구기관들이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세 가격에 기준금리가 미치는 영향을 너무 무시한 거라는 부분이죠. 공급보다 금리에 더 훨씬 민감해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양반입니다. 전세값이 하락해도 2년 전 전세 시세보단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갱신하는 집주인들 오히려 전세 가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부족으로 점잖은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요, 지금보다 전세값이 더 떨어지고 그리고 2년 전 시세도 가장 높았던 시기가 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게 공포라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는 더욱 올라갈 겁니다. 기준금리 1.75% 됐고 연말에 2.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이런 정책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정책금리가 생각 외로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전세 시장에 공급 증가, 명백한 수요 감소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신축 아파트 입주했을 때 비선호주택, 빌라나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으면서 한꺼번에 옮겨와야 되는데 그것이 막힌다는 거죠. 높은 전세 대출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합니다. 올해 수도권 지역의 입주 물량 19만 1천 호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입주 물량이 22만 5천 호로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경기, 인천, 서울 지역 전반적으로 다 늘어납니다. 둔촌, 주공 제외에도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금리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높잖아요. 고금리 상황에서 입주 물량 증가는 쥐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0.5%대 형성된 전세금리는 기준금리 2.5% 이상과 절대 일치할 수 없이 큰 폭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여기에 입주 물량 증가가 불을 질러버릴 겁니다. 부동산 하락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 급매가 쏙쏙 나오지만 쇼킹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 시기가 진짜 하락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가장 높았던 전세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집주인들이 팔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샀을 때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판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지역은 굉장히 급급매가 속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급락장이 오고 있지만 내 집 마련 하셔야 됩니다. 긴축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양 분명히 있습니다. 안전마진 확실한 분양 앞으로 쏟아지게 될 겁니다. 건국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쏟아지는 로또 분양 공급 정보부터 저희가 당첨 꿀팁까지 총정리를 두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